제 뷰는 상승장이 안 끝났다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선 한 번 터치했다고 끝났다라고 보고 싶진 않다. 반발이 올 것이다. 대표님! 라이씨 오랜만이에요. 네, 대표님! 휴가 잘 보내셨어요? 휴가는 다녀온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댓글을 보니까 있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제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채널에서는 우리 라인님이 또 이렇게 미리 영상을 준비하셔갖고 매일 올렸기 때문에 휴가라는 말씀을 사실은 안 드렸어요. 왜냐면 휴가라고 그러면 또 아예 안 들어오시니까. 근데 이제 라인님이 매일 올라가는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휴가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강남아저씨 채널도 지난주 화요일, 어저께 화요일날 2번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강남아저씨 채널, 슈퍼게임 이세무사 채널에 계속 영상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그거죠. 왜 이세무사 마감 시황 왜 안 올라오냐. 이세무사님이 어디 갔냐, 아프냐,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였고, 휴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선물 옵션반은 계속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 일지를 올렸기 때문에, 낮에는 매매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깐, 가까운 데 다니고, 그렇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휴가를 보내고 와서 막 활기차야 되는데,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휴가 때 그렇게 과하게 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휴가 때 힐링을 많이 못한 게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휴식 또는 휴가, 여가 생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고정 댓글, 라이님이 올리시는 고정 댓글에 부산 강연회 신청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평균 한 번 정도는 부산을 꼭 가는데요. 부산 강연회에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부산 종목도 되게 좋고, 또 부산 우리 회원님들의 그 기운이 너무 좋아갖고 이번에도 잔뜩 기대가 됩니다. 자, 9월 첫째 주 토요일인 9월 2일에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는 부산 근처 아니면 서울뿐이지만 나는 그날 부산까지 가서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원래 우리가 강연회 그 신청 자격이 멤버십 회원님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멤버십 회원님 이상 분들은 링크에다가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고정 댓글에 하시고요. 만약에 나 부산인데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멤버십 회원 신청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건대 강연회는 날짜가 잡혔어요. 10월 28일 토요일. 지금 딱 이제 거의 2달 정도 남은 상태고요. 작년에 제가 건대에서 2부 때 연극과 노래와 춤을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2달 정도 남은 시점에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건대 강연회 10월 28일 날 800분이 오시는 자리예요. 굉장히 크게 1년에 한 번 하는 자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스케줄을 비워 놓으실 분들은 비워 놓으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제가 강연회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주식을 처음 했던 그 초창기 때 제가 여름휴가 가려고 했을 때 유럽 여행 첫 해외여행, 유럽 여행 예약을 해놨는데 9.11 테러 때문에 여름휴가를 못 갔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휴가였기 때문에 제가 다 좀 포지션을 많이 정리했던, 그래서 좀 잘 피했던, 또는 제가 대장암 초기 발병이 돼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역시 일주일 동안 매매를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포지션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가깝게 됐는데요.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있었을 때예요. 남유럽 위기, 재정 위기. 그래서 또 제가 누워있던 그 시기에 굉장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도 설마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마감 방송을 못했는데 월화 좀 이렇게 빠지다가 수요일날 하루 딱 오르고, 지난주 금요일 음선 나오고 월요일날 0.79 빠지고,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 거래소 지수 1.76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2.59, 어제도 1.15.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월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위치도 좀 안 좋은 위치였는데요. 거래소는 121선이 오늘 붕괴됐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냐면 올해 정배열이 된 게 4월 이후거든요. 완전 정배열이 된 이후에 121선을 처음 깬 거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121선 깼으니까 차트 망가졌으니까 이제 상승장 끝났다
아니면 상승장에서도 어쨌든 고비라는 게 있고 처음으로 121선을 한번 깬 거니까 바로 반발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상승장은 유지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그런 시점이란 얘기예요. 121선을 깬 게 이제 상승장 끝났다? 아니면 여전히 상승장이 유효해. 그러면 일시적인 급락이고 다시 반등을 줘서 안정을 찾을 거야. 둘 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제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제 뷰를 보기 위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종목 선정을 안 하지만 제 시장 뷰는 당연히 말씀드리죠. 제 뷰는 상승장이 안 끝났다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선 한 번 터치했다고 끝났다라고 보고 싶진 않다. 반발이 올 것이다. 반발 매수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좀 약간 툼에 의한 과매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장이 열렸었고 어제가 광복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루 휴장이었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어땠냐 해서 월요일 밤은 오르고 나스닥 1%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이 1% 떨어졌죠. 그리고 아시아나 대만 같은 나라도 어제는 0.5% 평균으로 오르고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떨어진 것도 코스닥 2.5%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아 평균을 보면 한 1% 내외로 떨어졌거든요. 어제는 0.5% 오르고. 그러면 아시아 평균이 0.5% 오르고 1 떨어졌으면 이틀 동안 마이너스 0.5인데 우리는 어제 장이 안 열렸었고 오늘 열렸는데 거래소는 1.7, 코스닥은 2.5. 그럼 이럴 때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큰일 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뭐가 큰일 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떨어진 이유 한번 뭐 기사랄지 이런 거 보시면 어제 미증시가 떨어졌는데 뭐 중국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미국의 금융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예정 피치사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번 하락했는데 이번엔 금융권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중국의 실적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왜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할 때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만의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이건 투심이거든요. 투심이 오늘 왜 무너졌지? 뭐 왜 무너져요? 전저점의 121선의 위치에서 음선 나와버리니까 어차피 음선인데 뭐 오늘 더 떨어지겠네? 이런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목금 이틀 동안 반등 조락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목금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반등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끝자락에 매도를 했거나 또는 내일 야 이제 우리 큰일 났어. 200일선 깼어. 다 팔고 도망가자.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제 시장뷰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래소 지수보다는 좋았고 심지어 양선 나왔으니까 거래소 지수보다 강했고 양선 나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또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시장을 지탱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홀딩스 5%, 포스코 퓨처엔 5%. 그래서 2차전지가 사실은 과하게 올랐던 게 우리 지수에 지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거의 뭐 조정 많이 받은 애들은 반토막 가깝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에 앞으로 계속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락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 플러스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 오른 게 2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10개 정도? 18 종목. 오늘 코스피 200 중에 200개 중에 18개 중이니까 대형주도 그 탄탄하고 든든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형주도 200개 중에 18개 올랐으니까 그냥 거의 뭐 모든 종목이 떨어진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락 현황 진짜 10개 중에 하나 오른 거냐? 거래소 130개 오르고 780개 떨어지고 코스닥 250개 오르고 1200개 떨어지고 그래서 한 8, 9개 중에 하나 오르고 나머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좀 많이 된 종목이 있니?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됐는데 마이너스 음선 나왔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원익 PN이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데 양선 나왔어요. 원익 PN이 또 2차전지 아닌가요? 근데 휴가 가기 전 마감방송 마지막까지 했을 때 기억에 초전도체가 막 움직일 때잖아요. 원익 PN이는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또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죠.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삼성전자 바로 아래인데 6% 떨어지고 음선이니까 2차 전지가 오늘 안 좋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LS전선 아시아 상한가, 서남 상한가, 파워로직스 상한가, STX 상한가, 이 상한가 종목들이 대다수가 초전도체 관련주라고요. 초전도체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절반만 전류가 통하는 반도체가 있고, 근데 전도체 원래 전류가 통하는 그 물질 중에 너무나 잘 통하는 게 초전도체인데, 그 초전도체를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다 라고 공지를 했고, 또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과 유수한 기관들이 저게 진짜다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거 내가 인증하겠다 입증하겠다 뭐 이런 지금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 이렇게 보면 2차 전지는 거래가 터졌지만 빠졌고, 초전도체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락 현황 중에서 솔브레인홀딩스, 991 신동, 삼신성, 델타테크, 인푸돈바이오, 삽 엔지니어링 뭐 해서 상한가가 1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장이 사실은 2차 전지 막 올라갔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때 비정상적인데요 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비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코스닥이 2% 이상 빠지고, 등락 현황도 무슨 100개, 200개가 올랐는데, 근데 그 중에 상한가가 14개라고?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초전도체가 얄미워, 뭐 2차 전지 지네만 올랐어, 이게 아니고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오를 땐 상승 종목이 더 많아야 되고, 지수가 떨어질 땐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게 맞고, 또 상승 종목이 많을 때 상한가 종목이 비례해서 좀 많고, 상승 종목이 없을 땐 상한가가 비례해서 없고,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거, 거기까지는 정상이야. 근데 그런 날인데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이 14개나 나왔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초전도체 관련주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이상이 볼 수 있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 강연, 또는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 그 강연에서 지난달에 말했던 종목 한 종목, 그리고 그 전달에 말했던 종목 한 종목이 들어있고요. 7월달 종목은 지금 오늘로써 한 2배 났고, 그리고 8월달 종목이었던 건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물론 근데 제가 말한 16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왜? 지금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오를 때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고, 지수가 떨어질 때 마이너스 손실이지만 그래도 지수 평균값보다는 플러스를 내야지 성공한 투자자가 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오늘처럼 떨어진 날 상한가가 2개나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2배, 하나는 4배가 올라서 뭐 여러분들이 포트에 혹시나 있다면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를 좀 줄여주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전체 포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겠죠. 코스닥 지수가 2.5%가 떨어지고 거래소 지수가 1.7%가 떨어졌으니까 오늘 당연히 우리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정상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거의 거래일수로 지난주 월화수목금, 그리고 엊그저께 월요일 이렇게 6일 동안 거래일수로 마감 방송을 못한 이유는 휴가였다라는 말씀 미리 공지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라인님이 매일 이렇게 영상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탑다운상 지수에 대한 뷰를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수가 위험한 위치에 있다. 근데 그 위험한 위치면 이게 이제 끝났나? 또는 그래도 위험하지만 다시 안정을 찾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저한테 찍으라고 한다면 위험하지만 안정을 찾을까에 표를 한 표 던지고 싶고, 거래대금으로 보나 뭐 시총 상위로 보나 상승률 상위로 보나 오늘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던 날, 물론 전체 업종 전체가 안 좋았지만 반도체는 차라리 낫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날, 그리고 반대로 좋았던 애들은 어디였다? 초전도체였다. 근데 초전도체는 그렇게 큰 테마는 아니에요. 큰 테마는 아니고 약간 흘러가는, 지금 이슈가 좀 강한데 그 이슈가 계속 지속될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매매에 능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고, 참고로 오늘 상한가 14개 중에 그래도 월간 강연을 했던 종목들이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줄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맛이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반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휴일이었는데요. 어제 미 증시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거래소 마이너스 1.19%, 코스닥 1.5%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조정 중입니다. 거래소는 121선, 코스닥은 61선에 살짝 걸쳐 있는데요. 월 초부터 보름간 조정폭이 꽤 있었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까지 밀리면서 전저점 부근이기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네요. 특히 거래소의 경우 지난 7월에도 위기의 순간에 반등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코스피 200에서 시총 탑 20 안의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두 종목만이 플러스일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며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 상승 종목 10종목 살짝 넘는 수준이며 대다수 종목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 조정의 하루입니다. 특히 전 거래일까지 강한 모습 보였던 중국 관련주 또는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제약바이오주 조정이 거셉니다. 이 중 제약바이오주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제약바이오주의 조정이 눈에 띄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등 하락 조정 크게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도 오늘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들만이 나홀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는 거래 정지 후 재개되면서 점 상한가 직행하는 초강세 보이네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투자의 영역이라기보단 매매의 영역이니 단기 매매에 능한 분들만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수 다시 요약하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등 가능성 타진 구간이니 조금만 버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지수 막바지 하락 조정일 듯, 반등 가능성 높은 구간,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